왜 아이들은 같은 내용을 묻고 또 묻는 걸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립니다.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이해하니? 왜 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뭐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묻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겠죠. 먼저 하나 묻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공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완벽히 설명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아이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힘든 이유는 아이들이 배움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매우 철저하게 묻고 또 묻는 것이죠. 그런 아이의 마음과 배움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에 괜히 화가 나면서 아이를 질책하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것을 자꾸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의 질문은 조금씩 바뀌며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면 성장하는 아이의 생각과 단단해지는 삶의 철학이 눈에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부모님이 연한 파란색이라고 말하면 다시 이렇게 묻죠. 비가 내릴 때는 다른 색이던데요. 왜 다른 건가요?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이들은 또 묻습니다. 해가 질 때는 완전히 어두워지잖아요. 왜 자꾸만 색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 답답해서 결국 다시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이해하니? 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거나 말꼬리를 잡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아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 질문은 완전히 다른데 부모님은 왜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이 자꾸 비슷하게 보이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나중에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야 최대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배우려는 행동을 자꾸만 막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걸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충 적당히 알면 된다. 굳이 아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건 매우 귀찮은 일이야. 적당한 선에서 멈추자. 어떤가요? 생각만으로도 앞이 깜깜해지죠. 하지만 동시에 평소 궁금했던 이런 궁금증이 풀리기도 할 겁니다. 왜 아이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묻지 않게 되었지? 왜 아이들의 호기심이 줄어들었을까? 왜 무언가를 집중해서 관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이 많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질문하지 않고 그저 암기만 하는 나날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아이의 질문을 천천히 막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또한 서툰 질문도 같은 질문도 없습니다. 아이의 모든 질문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부모의 좋은 질문이니까요.